열려 함량 박시전 시작할게. 열면은 지조절개를 지키는 여자고, 함량은 지명이고, 박씨는 사람 이름이겠지, 그지? 그러면 지조절개를 지키는 함량에 있는 박씨 얘기야. 요거는 지조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수재를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수재를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사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파 형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두 개가 있어. 짧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로 연결된 게 아닌 거야. 사파 형식으로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가부가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함량 박씨 이야기. 요게 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주제가 다 가부가 지조절개를 지키는 이야기야. 근데 박지현은 지조절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 이야기가 소설이잖아. 이거 고전 소설인데, 그러면 허구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함량 박씨 이야기는 진짜 경험이야. 진짜 이야기고, 거기에 작가의 논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가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허구인 것 같아. 첫 번째 볼게. 작가의 논평부터 나와. 작가의 논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술자 개입인 거지. 서술자 개입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야. 서술자 개입이 뭐니?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게 서술자 개입이야. 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열려는 두 사내를 숨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지, 그지? 연료에 대한 논평, 연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논평이고, 하지만 이는 시경의 백주평과 같은 뜻이다. 하지만 아니고, 이는 시경의 백주평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전에서는 다시 시집간 여자의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 자, 벼슬을 주지 말라 그러면 이 시집간 여자는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겠지, 그지? 양반집 여자겠지. 양반집 여자인데 시집간 자손이, 시집가가지고 자손을 낳았으면 벼슬을 주지 말라고 우리나라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법을 어찌 저 평민을 위해서 만들었겠는가? 자, 평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소리지. 서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민들을 제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평민들은 제거가 가능한 거야. 해도 아들이 벼슬할 일이 없잖아, 그지? 제거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야. 제거가 가능하고요, 피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이지, 시작된 이래 400년 동안 백성들은 오래오래 교화에 젖어버렸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천을 가리지 않고,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를 가리지 않고, 집안이 높낮음도 가리지 않고 절개를 지키지 않는 가부가 없게 되었다. 절개를 다 지켰다는 거야. 모든 가부가 절개를 지킨다는 얘기지. 모든 가부가 신분이 높거나 낮으나 상관없이 절개를 지킨다. 평민 여자들은 제가를 해도 괜찮은데, 한 400년 동안 이런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평민 여자들도 마치 절개를 지켜야지,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야. 이것이 드디어 풍속이 되었으니 옛날 이른바 연료가 이제는 가부에게 있게 되었다. 시골의 젊은 아넥네나 뒷골목의 청산가부, 가부 중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가부된 사람이 있거든. 17, 18에 시집갔는데 바로 남편이 죽었다. 이런 젊은 가부를 청산가부라 그래요. 젊은 가부. 청산가부들을 부모가 억지로 다시 시집 보내려는 것도 아니고, 자손의 벼슬길을 막히는 것도 아니건만,
그들은 가부의 몸을 지키며 늙어가는 것만으로 수절하였다고 말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것만 해도 절개 지키는데, 근데 가부의 몸으로 늙어가는 것만으로 수절하였다고 말할 만한 게 없다. 이것 갖고는 수절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수절은 그러면 혼자 늙어가는 제가 안 하는 것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자결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지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강명한 햇빛을 스스로 꺼버리고 남편을 따라 저승길 걷기를 바란다. 물불에 몸을 던지거나 독주를 마시며 끈으로 목을 졸라매면서도 마치 극락이라도 밟는 것처럼 여긴다. 그들은 열렬하기는 열렬하지만 어찌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겠는가? 쓰리법이지. 지나치다는 소리지, 그지? 너무 지나치다. 이 얘기고요. 자, 열렬하기는 열렬하지만 근데 이건 옳지 않아. 자, 자결하면서 수절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걸 많이 비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경험이 나와. 작가의 박지원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고요. 내가 아니고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인 개축년 어느 날이었다. 밤이 차차 셀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이 깨어들으니 성산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가 다시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제야 소리를 높여 닭이 울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하였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통임 박상효의 조카딸, 이 사람이 박씨지. 연료 함량 박씨 할 때 그 박씨, 옛날에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그냥 성으로만 불렸으니까 조카딸이 함량으로 시집가서 일찍 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비는 남편이지. 남편의 3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지.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상료가 오늘 숙직 당번이므로, 숙직은요 밤에 교대로 밤을 새면서 교대로 학교면 학교, 관청이면 관청을 지키는 게 숙직 당번이고, 요즘은 이거 세콩 같은 데서 보안업체 다 하니까 숙직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숙직 당번이 한 80년, 90년대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 숙직 당번이므로 항공해 하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효의 조카딸이 지금 자결을 시도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 박상효가 왔으면 하는데 지금 박상효가 숙직이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박전이 빨리 가보라고 명령하였다. 날이 드물 무렵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거야. 하루가 지난 게 아니고 새벽에 이 일이 있었고 저녁 무렵에 이제 물어본 거야. 함량 가부 박씨가 살아났느냐? 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자 벌써 죽었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서글프게 탄식한다. 이거 심리가 직접 제시됐지. 심리 직접 제시되었고요. 아하, 열렬하구나. 이 사람이요. 하고는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자, 열렬하구나. 이걸 봐가지고는 이렇게 수주를 지키면서 자결하는 걸 찬성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찬성하는 게 아니야. 안타깝다는 얘기야. 자, 수주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함량에 연료가 났는데 그가 본래 아니 사람이라고 했지.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량의 누구의 집으로 시집 갔느냐?
어릴 때부터 행실이 어땠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화로 인물의 생애 제시인데 그것도 어떻게 대화로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박씨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아전이었는데 아전이었으면 수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높은 중인 집안이잖아. 중인 집안이고요. 굳이 수절을 강요하지 않는 집안이야. 근데 오랜 400년 동안의 교화로 인해서 수절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료가 되는 거고,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미도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실부모한 거야. 어릴 때 부모가 다 죽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비와 할미 손에서 자라났는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이 되자 함양 임술정에게 시집와서 아내가 되었지요. 술정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둘 다 중인 집안이었어. 평소에 몸이 여이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초례를 치르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시집 가서 반년도 못 되어 술정이 죽었습니다. 이 몸 약한 사람, 곧 죽을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박씨는 그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하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 함양이나 안이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의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행실, 연료가 되었다. 예, 죽음으로써 이제 그 아름다운 행실을 완성했다는 거야. 한 늙은 아전이 이게 여기에 감격했대요.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젊은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야.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술증의 병이 골수에 들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날을 물리지 않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비와 할미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야, 네 남편 될 사람이 곧 죽을 것 같대. 이렇게 벌써 얘기한 거야.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박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거야.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정을 보니 정말 곧 죽을 것 같은지 아닌지 가서 몰래 본 거야. 술정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이야, 폐병.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이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임술정이 얼마나 약한지, 그치? 술증의 병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술증의 병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색시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그 여자가 얼굴빛을, 그 여자는 누구야? 박씨가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데 시집가게 하려고요. 다른데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데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려고 했더니 그 여자 박씨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또 누구의 옷이라 불렀지요.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자, 여자가 시집갈 때 옛날에는 남편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서 갔나 봐. 그러니까 누구의 옷을 지었겠어? 술정의 옷을 지었겠지, 그지? 술정의 옷을 지었으니까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다. 술정에게 시집가겠다 하면서 강한 절개를 보여주는 거야. 곧 죽을지라도 나는 술정에게 시집가겠다. 강한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집에서는 색시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결혼한 거야. 섹시는 비록 혼인을 하였다지만 사실은 비롯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비롯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자, 얼마 후 여기서도 갈라자 함양군수 윤강석이요.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 이 박씨에 대한 열부전을 지었고요. 산청 현감 이면제도 또한 그를 위하여, 자, 현감 이면제라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전을 지어 주었다. 거창에 사는 신동향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씨를 위하여 그 저리를 서술하였다. 자, 분위기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 엄청 칭찬받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죽고 자결 안 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뭔가 잘못한 느낌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자결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거야. 자, 저리를 칭송하는 이 저리를 이 사람들이 윤강석, 이면제, 신동양 이런 사람들이 책을 지어서 칭송하고 있지, 그지? 이게 일반 사대부의 발상이야. 사대부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야. 일반적인 생각. 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 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나처럼 나이 어린 가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며,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는 작가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래 살아있다면, 그냥 남편 딸 안 죽고 오래 살아있다면 기리기기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이며 저 불쌍한 것 이렇게 동정받을 것이고,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할 때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람들이 이 박씨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나가는 남자랑 우연히 길을 묻어가지고 말이라도 한 번 하면 저거 봐, 남편 죽고 딴 남자한테 마음이 있어, 이렇게 딴 사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 하고 아마 박씨가 생각했을 거라는 거야. 박씨의 마음을 작가가요. 박씨의 마음을 작가가 짐작한 부분이야. 짐작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짐작한 부분을 통해서 외부적 요인, 사회 분위기가, 외부적 요인, 사회 분위기가 때문에,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자결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 슬프다.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야. 수저를 미덕으로 여기는 풍속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는 거야. 그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자결하지 않았던 것은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장사는 장례지. 남편 장례 지내야 되기 때문이었고, 장사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은 1년 뒤 제사야. 1년 뒤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소상을 끝난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 2년 뒤의 제사야. 요까지 해야 제사가 마무리되는 거야.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상도 다 끝나서 상기를 마치자. 장래의 모든 기간을 마치자. 지압이 남편이지 죽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루었다. 어찌 열부가 아니겠는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리법이지, 그지? 열부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자, 열부이다. 자, 열부이다. 열부는 열부지. 열부이다. 칭송하는 것도 있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탄식하고, 열부인 열부란데 이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거야. 탄식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우리 내용 정리 한번 보자. 인물은 나와 함양 박씨가 나오고, 여기 사파적 구성이라고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했지. 이야기 하나 더는요, 더 밀기에 나와요. 갈등은 함양 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와 수주를 강요하는 세계 또는 사회와
와의 갈등이지, 그치? 수절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요. 사파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밖에 안 읽었어. 사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파적 구성을 통해서 자, 두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배경은요, 사회적 배경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 남자 중심의 사회가 가부장적인 의식이 팽배한 사회고, 나아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그리고 풍자적이, 여기는 해양은 없어요. 해양은 없고 그 사회를 비꾸는 거 풍자뿐이야.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그리고 주제는 수절을 강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수절을 강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문제 볼게요. 3번. 이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회 현실은요, 수주를 강요하는 사회지, 그지? 가부에게 수저를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요. 뭐라는 구절에서 함량박씨에 대한 나의 심리가 집약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아, 슬프다. 이 부분이지. 아, 슬프다.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파 하나가 더 있다 했지.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다른 얘기야. 여기는요, 어머니가 가부야. 어머니가 가부인데요. 가부하고, 자, 아들들에 대한데요. 아들의 대화인데, 아들들이 자기도 가부의 아들이면서 어떤 가부의 아들이 중요 간직을 맡게 되자 이건 잘못됐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어머니가 이제 가부가 얼마나 힘든지 그 얘기를 아들들한테 들려주는 거야. 어머니가 품속에서 동전 한 입을 꺼내 보이면서 물었다. 동전 한 입을 보이는 거야. 이건 이제 어머니의 참고 산 인내의 세월을 갖다가 가부의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야. 이 돈에 윤곽이 있느냐? 우리 동전 보면 무늬가 있고 테두리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없습니다. 그러면 글자는 있느냐? 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게 바로 내 어머니가 죽음을 참게 한 부적이다. 자, 너무너무 죽고 싶지만은 이 동전을 만지면서 겨우겨우 참았다는 거야. 내가 이 돈을 10년 동안이나 문질러서 다 달아 없어진 거다. 10년 동안 문질렀대요. 그러면 가부가 된 지 10년 됐나 봐. 사람의 혈기는 음양의 뿌리를 두고 정욕은 혈기에 심어졌으며 사상은 고독에서 살며 슬픔도 지극하단다. 근데 혈기는 때를 따라 왕성한 적, 어찌 가부라고 해서 정욕이 없겠는가? 가부라고 해서 인간에 왜 정욕 이런 게 없냐고. 가물가물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조문하는 것처럼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드디어 오구나. 이제 혼자 사는 밤이 굉장히 고독한 밤이었다는 얘기고, 처마 끝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나 창가에 비치는 달이 흰빛을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가 뜰에 흩날릴 때, 왜 기러기가 먼 하늘에 우는 밤, 왜 기러기가 먼 하늘에 우는 밤, 왜 기러기 누구 같겠어? 가부 자신 같겠지, 그지? 이 창가에 비치는 달이 볼 때, 그리고 왜 기러기가 먼 하늘을 날면서 우는 밤, 멀리서 다구는 소리도 없고 어린 종년이 코를 깊이 고는 밤,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 내가 누구에게 고충을 하소연하겠는가? 자, 이런 깊은 밤들, 이렇게 외롭고 깊고 이런 밤에 자, 고충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때마다 어땠다고요? 이런 외로운 밤에 나는 동전을 꺼내 굴리기 시작했단다. 이 동전, 테두리도 없는 동전.
방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둥근 놈이 잘 달리다가 모퉁이를 만나면 그만 멈췄지. 그러면 내가 이놈을 찾아서 다시 굴렸는데 밤마다 대여섯 번씩 굴리고 나면 하늘이 밝아지곤 했단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동전을 굴리는 숫자가 줄었고 이제 정욕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동전을 굴리지 않았던 거야. 다시 10년 뒤에는 20년 됐네. 10년 해가지고 20년 됐네. 그지? 닷새 밤에 걸러 한 번씩 굴리게 되었지. 혈기가 이미 쇠약해진 뒤부터야 이 동전을 다시 굴리지 않게 되었단다. 그런데도 이 동전을 10겹이나 사서 20년 되는 20년이나 됐네. 가부된 지. 오늘날까지 간직한 까닭은 그 공을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 동전 때문에 그나마 내가 참고 있냐고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가끔은 이 동전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기도 한단다. 이 말을 마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군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말로 열렬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아, 슬프다. 이거 작가의 심리지. 이처럼 괴롭게 절개를 지킨 가부들이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 그 이름조차 인멸되어 이름도 안 알려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이렇게 강요받았던 시대야.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까닭은 어째서인가? 왜 이렇게 이름조차 안 알려지고 그 뒤에 이야기도 안 알려질까? 가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온 나라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죽지 않고는 가부의 집에서 뛰어난 절개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죽어야 함양 박씨 부인처럼 죽어야 이름이 좀 드러나지. 그렇지 않고 이 여인처럼 이 아들 둘을 둔 여인처럼 이렇게 참고 견디면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건 이름조차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야. 그만큼 절개를 강요한 거야. 자, 이 글에서 어머니가 동전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요. 정욕을 억누르기 위해서지. 정욕을 억누르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굴리고 그런 거지. 이 글에서 이 글과 앞서 나온 함양 박씨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 주제가 뭐야? 가부에게 수저를 강요하지 말자지, 그지? 가부에게 수저를 강요하는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비판까지만 적을게.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